네,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오늘도 네, 네, 포토헤럴드 김홍식 네, 국장님과 같이 또 네, 토요타의 럭셔리 세단이죠, 이게. 럭셔리 토요타의 럭셔리 세단. 지금 토요타 코리아에서는 제일 비싼 급이잖아요. 토요타 브랜드 이제 이거를 뭐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사실 뭐 일본 현지에서는 있으니까 크라운도 있고 막 있으니까 사실 토요타 브랜드가 자기네들 기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들이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진출해 있든 판매하는 국가가 뭐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미국을 제외하면은 하여튼 한국의 아발론을 토요타가 갖고 들어온 거는 하이브리드를 처음 갖고 들어왔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또 가격이 또 착하게 나와서 이게 또 일본 생산이 아니라 미국 생산이기 때문에 네, 미국 생산 모델. 관세가 빠지니까 그만큼 또 네. 이제 적당한 가격에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좀 그 공을 들인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네. 모델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연간 몇만 대 팔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직접적인 어떤 그 세그먼트가 경쟁 세그먼트는 아니라고 이제 토요타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닥치는 모델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니까 또 이게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여러 가지 사양들을 많이 추가하고 그러면 가격 차이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가격에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갖고 들어온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발론 같은 경우 이 차는 5세대 모델입니다. 네, 풀 체인지가 되고요. 네, 기존 모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토요타 그 글로벌 아키텍처 새로운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을 사용했고요. 그게 이제 캠리랑 여러 가지 모델하고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도 이 전 세대보다 뭐
전폭이라든가 또 힐베이스라든가 네. 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보다 상당히 풍부한 차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임 기자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네. 실내가 이전 그 예전에는 뭐 이제 가솔린 모델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차하고 좀 공간의 크기가 딱 첫 인상이 좀 커졌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살짝 좀 넓어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음. 뒷자리 레그룸이 어깨 상당히 넓어졌어요. 네. 근데 그럼 지금 일단은 저는 이 하체가 이 잠깐 지금 뭐 커넥터2에서 여기까지 지금 그 고속도로 진입해서 오고 있는데 하체가 정말 상당히 타이트하지만 잘 잡아주는 그러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TNGA 플랫폼 자체가 저중심 설계가 가능한 네.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새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2열 시트 하부에 바닥에다가. 하부로 낮춰놨고 전반적으로 이 지상고라든가 전고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확 낮춰놓으면서 저중심 설계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 주행 안정감 같은 것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일단 뭐 스티어링 반응도 괜찮아요. 네, 코너를 이렇게 제가 차선 변경을 이렇게 급하게 좀 해봤었거든요. 해봐도 어느 정도 차체가 되게 스무스하게. 보통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옆자리 탄 사람이 약간 몸이 흔들리잖아요. 많이. 근데 그렇게 많이 흔들림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무슨 말 그대로 TNG 바닥에 깔려있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만큼 좀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서스펜션은 굉장히 좋은 거 썼잖아. 네. 뭐 WC1 막 이런 걸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롤이나 히칭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잡아놨고 지금 이제 뭐 네. 코너 같은 거 돌아볼 때 뭐 이제 어떤 스티어 같은 것도 이제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고속도로 주행하는 그런 느낌들은 옆자리에 타서도 네. 상당히 안정적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조용해요. 너무 조용. 이 하이브리드 바닥이 특징이지 지금 뭐. 그쵸. 바닥이 지금 이게 이게 콘크리트거든. 그죠. 아스팔트랑 콘크리트인데 쭉 소리는 좀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카메라 속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 소리가 어느 정도 걸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게 차가 움직이는 거동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뭐 하이브리드 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일단 내가 지금 딱 이렇게 옆자리 앉아가지고 기분이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 시야가 굉장히 좋은 거야. 특히 A필러. 이게 없잖아. 이 A필러가 너무 이게 뚫려 있으니까 어. 정말 시야가 좋은 거야. 이거 그리고 또 하나만으로도. 아웃사이드 미러를 차체하고 이렇게 조금 간격을 넓혀놔가지고 네. 이 앞쪽 시야가 다 들어와요 얘가. 맞아요. 특히 이게 좌회전, 특히 좌회전 할 때 앞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그 박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는 경우를 이 차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시야가 좋아서 시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네.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뻥 뚫려 이쪽에 뚫려 있으니까 약간 어색한 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여기에 이게 그렇죠. 에이필라에 이게 막혀 있어서 있는데. 좀 그것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막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좀 차체에 이렇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게 되면 요 시야가 많이 가려지거든. 그렇죠. 그런 게 좌회전 우회전 방향 틀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토요타 모델 중에서 네. 센터페시아가 상당히 독특하지. 그렇죠. 이게 약간 처음에 이제 딱 봤을 때 이 전체가 테슬라처럼 이 모니터인가 했어요, 솔직히. SM6 같기도 해. 솔직히 이 부분하고 전체를 좀 모니터를 했으면 더 좀. 근데 이제 뭐 에어벤트가 네. 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냥 이런 차들은 설계 디자인에 뭐 한계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플랫하게 이렇게 센터페시아를 해놓고 이게 콘솔이 굉장히 높아. 맞아요. 엄청나게 팔을 높아. 올려놓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올리고 핸들 딱 걸치고. 높고 넓으니까 글쎄 이런 게 이제 좌우 네. 이 좌우 폭에 조금 손해를 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높고 넓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석 공간하고 조수석 공간이 완전 분리된 독립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굉장히 이 큰 대형 사이즈의 어떤 내비게이션 모니터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시원시원하게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 콘솔이 조금 아니 통이 아니야 다 막혀 있어 약간 좀 복잡해 조금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됐으면은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이런 컵홀더나 이런 것들도 이 경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실 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조금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약간 고정시켜 놓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도 있고, 뭐 뒷자리에도 USB 잭을 두 개씩이나 있다고 네. 하니까 또 굉장히 또 독특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 아까 얘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뒷자리에 사람이 탔을 때는 공조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걸 센서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 어떤 그 히터 바람이라든가 에어컨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고, 뒷자리에 사람이 안 타면 앞자리에 좀 더 많은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아무래도 탑승자에 대해 신경을 좀 쓰면 배려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많이 꾸며놨어. 이런 거 이렇게 대시보드 같은 패널도 네, 그렇죠. 약간 우주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패널을 해놔서 약간 고급스럽게 해놨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요즘 추세가 뭐 이렇게 좀 약간 단순미? 그렇죠. 단순한데 그게 여백의 미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볼륨을 많이 주고 굴곡도 많이 주고 라인도 많이 놓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크롬으로 또 이렇게 라인도 놓고 막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토요타가 좀 이 아발론의 어떤 그런 그 수요층을 좀 더 젊은 사람들 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스포티하게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차가 연비가 얼마지? 16km 좀 넘습니다. 16.6km. 네. 이제 경차보다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1등급이죠. 1등급. 근데 또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6인가 97밖에 안 돼요. 킬로미터당. 네. 진짜 많이 좋았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그것도 96, 7 정도 돼요. 거의 같은 수준인데 현대차는 배기량 2.4리터 하이브리드고 이 차는 2.5리터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무래도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카가 사실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 달라지죠. 이게 복합 연비는 16.6으로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과거에 어떤 그 다른 차를 몰아봤을 때 보면은 이 정도면은 20 이상도 충분히 기록이 가능하거든. 운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게 20 충분히 나와요. 그럼 충분히 나오고 지금 제가 커넥트2 출발할 때 세팅을 다시 했어요. 연비 테스트 측정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중간에 많이 밟았잖아요. 근데도 지금 현재 17.3이에요. 좀 밟았는데. 뭐 국산 뭐 중형 세단보다도 연비가 좋은 거야. 내가 뭐 13,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중형인데 13, 평균 13,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지. 거기다 또 이제 시내 주행하면서 조금 이렇게 경제 운전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스킬 좀 보태고 하고 그러면은 뭐 시내 주행에서는 좀 어렵겠지만은 시내 주행에서는 16cm는 토요타 차가요. 고속 주행보다도 시내 주행의 연비가 더 좋아요. 20은 충분히 나오겠다. 나오죠. 좀 신경 써서 타면은. 시내에서 공인 연비를 보시면 시내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이브리드카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입차 타고 비싼 차 타고 또 막 이런 차 타는 사람들이 뭐 연비 걱정하고 타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 맞아요. 왜냐면 그런 차일수록 연비가 안 좋으면 사실 유지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거든. 그리고 충분히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큰 차 탄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 연비 생각 안 하고 막 밟아대고 막 그렇게 타고 다니나? 오히려 이 아발론 같은 것 하이브리드, 이게 요즘 사람들이 준대형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많이 타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 크고 안전한 차를 타면서 연비까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야. 벌써 올해 잘하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한 2만 대 팔리고 있던데. 지금 제 주위에 그랜저 주문한 애가 있는데 지금 5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하면은 소형차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다고. 좀 큰 차를 좀 더 안전하게 타면서 경제적으로 연비도 좋고 보유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일단 가솔린 세단이나 또 하이브리드 카나 가격 차이가 이제 거의 갭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준대형이나 좀 차급이 높아질수록 어떤 그런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이런 좀 연료 효율성이 좋은 차를 시장에서 좀 선호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때? 뭐 그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 같아? 솔직히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진짜 시트가 일단 되게 낮게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이나 이 쿠션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되게 안정감이 있는 편안한 느낌이에요. 이게 캠리나 뭐 예를 들면 ES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어떤 것 같아? 보통 차를 타면 약간 처음 타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좀 처음 차를 타면 부담감이 느껴지는 차가 있잖아요. 이제 시트 운전을 하면 이 차는 그렇게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질감? 느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도 이제 직접 운전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동승석에 이게 여기 앉아서 가는 느낌은 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네. 시트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일단 시트가 맞아요. 굉장히 편안한 것 같고 그러니까 차가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빗길이니까 아까 임 기자가 막 이렇게 레인 체인지 하고 막 이러는 것 그런 때도 보면은 지가 좀 어떻게 그 털리는 느낌 막 이런 것들이 없고 상당히 좀 부드럽게 굉장히 노련하게 그렇죠. 이렇게 좀 추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바닥 하체와 실내가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에요. 실내에서는 약간 편안하게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하체에서는 그냥 뭐 일단 노면을 싹 걸러줍니다. 나쁜 걸 다 그냥 걸러서 그냥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분리된 느낌? 예, 토요타가 네. 그런 거는 정말 잘 세팅을 잘하는 것 같아.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죠. 아주 좋아서 이게 정숙하고 어떤 부드러운 어떤 주행 질감이라든가 뭐 차체가 갖는 어떤 그런 그 거동성, 무브먼트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은 참 잘 잡아놓는 것 같아. 일단은 기본기가 이 차도 기본기가 너무 좋아요. 기본기는 정말 좋아요. 예, 하긴 뭐 고장이 없는 차니까. 적당히 스포티하고 네. 뭐 그렇지 뭐 이게 시티카라는 게 그냥 패밀리 세단 뭐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참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카니까 연비 조금 좋고 연비 다른 차보다 이제 좋고 뭐 디젤차처럼 막 이렇게 그 차나 막 디젤차에서 보면은 타보면 뭐 연비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굉장히 피곤하거든. 장거리 운전하고 그러면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고 어쨌든 뭐 일단 나는 조수석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지금 내 이 차 딱 느낌이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타면 탈수록 더 정이 가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이제 드디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네. 임 기자가 운전대를 한참 주지 않아가지고 달라고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인기에서야 넘겨줘서 드디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발론이 5세대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진화를 했는데 이번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외부의 어떤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실내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또 플랫폼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전장치까지. 안전장치까지 또 추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아발론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변화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운전을 한 건 아닌데 계속 옆자리에 타면서 느낀 어떤 그런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만족스러웠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답지 않게 조금 엔진 질감이 약간 거칠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페달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맛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얌전한 것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인 맛도 자동차는 조금 나야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세팅이라고 보고요. 이게 또 하나 이게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감속을 조금 해봤는데 예전 차하고 다르게 이 뒤로 잡아채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 차들 보면은 너무 이 회생 제동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어떤 구름 저항 같은 이게 불림 저항 같은 것들을 이게 강하게 좀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발론은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 풀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은 예전 차들은 이 브레이킹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 차는 조금 더 이 가속이 어떤 타력이 조금 더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가 지금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주행감 음.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코너링도 좋아요. 지금 뭐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저중심 설계에서 뭐 얼마나 낮춰놔서 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안정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이제 강화가 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얼마 전에 ES 탔을 때하고 그 느낌이 또 달라요. ES 같은 거하고 이 차하고 네. 가장 큰 차이는 이 주행 질감에서 차이가 나요. 주행 네. 질감. 그 차는 괜히 어떤 부드러운 쪽으로 네.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 강조가 돼 있어서 해놔서 그런 콘드링은 좀 약했어요. 무겁다라는, 무거우면서도 부드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날렵한 느낌이 더 네. 강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조금 더 스포츠 성능을 좀 만들어낸 그런 느낌. 아까 뭐 지오메트리 얘기도 하고 뭐 서스펜션 얘기도 하고 저중심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쪽에 조금은 달리는 맛이 조금은 스포티하게끔 하는데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차가. 그리고 뭐 이런 가속 반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이트해졌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급가속을 할 때 그런 느낌들이 예전에 어떤 좀 약간 물렁했던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없어요.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고 또 아주 거칠게 반응하고 또 페달도 반응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페달 반응도. 그죠. 가속대를 반응이 약간 직결적이고 쫄깃쫄깃하게 아주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음도 켜지면 보통 하이브리드가 좀 되게 크게 들려오잖아요. 그렇지. 흑배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이. 근데 그 부분도 많이 차단이 됐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이거. 야, 이 정도면은 뭐 이게 하이브리드화라는 어떤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끔 이 가속 반응도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차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죠. 그죠. 완전 달라지죠. 중부고속도로 양평휴게소 여기까지 한 130km 정도 운행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연비가 25.5km/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연비에 신경을 써서 운전을 했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연비가 나왔는데요. 아마 그냥 평상시대로 운전을 해도 20km/L는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날렵한 짠돌이다, 이렇게